자,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케빈 워시. 참 여러 사람들 얘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그렇게까지 크게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사람이 됐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려던 사람이죠. 그때 근데 네. 파월이 됐죠. 그때 재무부 장관이 파월을 적극 밀어서 일단 트럼프가 내 일기 때 케빈 워시를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 안 한 걸 정말 많이 후회한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케빈 워시 또 그 에스티 로더 사위예요. 사위잖아요. 그래서 예. 뭐 트럼프 최대 후원자 중에 또 한 명이고. 예, 트럼프랑은 와튼 스쿨, 펜실베니아 네. 그 MBA 이제 와튼 스쿨 동기니까 60년 친구래요. 겁나 친구죠. 네, 시장에서는 왜 금이 10% 실질적으로 15% 정도 떨어졌죠. 현물가 기준으로 그 은도 30% 정도 왜 떨어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케빈 워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좀 약간 주장을 하는 편인데, 연준의 독립성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 역할의 축소, 뭐 자산의 축소, 이제 보통 뭐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준 자산을 축소를 한다라는 것은 연준 자산을 시장에다가 내다 판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연준으로.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유동성을 줄인 다음에 긴축을 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케빈 워시가 좀 약간 생각을 하는 부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자가 질문했죠. 케빈 워시랑 금리 인하하기로 뭐 약속이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케빈 워시인데 그걸 약속했다라고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건 모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이 생산량이 굉장히 공급량 대비해서 줄어든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오늘 이제 풀이장 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쪽은 미국 쪽에서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뭐 조정 정도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트럼프가 그런 사람을 지명했을까요? 왜 지명했냐고요? 예. 저는 뭐 제 생각인데요. 이게 몇 명의 후보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지명을 뭐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지명할 거야라고 운을 한 번씩 띄웠을 때 시장의 반응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야. 그렇죠. 근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차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뭐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하려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냥 지목을 뭐 하지 않았나? 그때 믿을 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하여간 이게 굉장히 친한 친구에 60년 친구라는 건 참 드물잖아요. 네. 사위라는 거, 맞습니다. 유대인이고. 네,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2%뭐 정도 전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샌디스크는 또 7%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론도 좀 떨어지고 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그렇게 깊은 골을 만들 것 같지는 않지 않느냐. 저도 네.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 자, 다음에 가죠. B2 30조. 저거 신용융자 잔고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이게 30조가 사실 뭐 양날의 검이긴 하죠. 신용융자가 30조라는 것은 시장에 들어올 대기 자금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뭐 100조 원이 103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활동 계좌 수가 이제 1억 개까지 1억 개 지금 넘었고.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활동 계좌는 일단 10만 원 이상 넣어놓고 6개월 내에 한 번이라도 이제 매매가 있었던 계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시장은 사실 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다만 뭐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시장의 가장 꼭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지속되느냐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마 긴장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이게 그렇게 갑자기 확 꺾일 만한 그게 많지 않아서요. 오르기를 기다리는 분만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작년 9월부터 따지고 보더라도 뭐 아랫방향 투자도 뭐 있긴 합니다만은 좀 조정 오면 내가 좀 살라고 아니 글쎄. 돈 들고 계신 분들. 아니 그저 네. 103조가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걸 아마 작년 9월부터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작년 네. 9월부터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또 뭐 늘상 있는 얘기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 한번 근데 또 막상 떨어지면 또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썩은 상품 정리가 우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얘기입니다. 네. 이 대통령께서 이제 뭐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썩은 상품, 안 좋은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그 백화점에 누가 오겠냐. 이제 코스닥으로 얘기를 하면 코스닥에 이런 부실 기업들이 있는 한 코스닥을 누가 투자를 하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3개 기업이 지금 정리 대상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 이제 파두도 이제 들어있긴 한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실 기업 상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 기술 특례 상장 뭐 좋습니다. 뭐 사실 어떤 기업이 뭐 커 나가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기술 특례 상장 좋긴 한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걸 상장을 시키는 건 저는 그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증권사 문제죠. 네, 네. 그 이제 근데 왜 증권사 문제는 안 나오고 그 문제는 네. 이게 자꾸 이제 그 기업들 아니 어떤 기업들에서 상장을 하겠다는 기업들 그 상장 준비를 하는 기업들은 다 좋은 가격을 받고 싶으니 네. 뭐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걸 걸러주는 게 증권사고 그다음에 거래소일 텐데 저는 좀 이게 기술투자 상장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술투자 상장을 한 이유도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되면 사실 지금 아마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씩은 좀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많이 계실 텐데 뭐 상패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요건이 발생이 되면 뭐 그거 뭐 그 따진다고 한 1년 정도 그냥 거래 그게 정지신 문제예요. 정지신으로 제도상에. 가기 네. 때문에 뭐 그 돈이 묶여 있고 사실 이게 뭐 그 사이에 어떻게 잘 되면 뭐 좋긴 하겠습니다.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뭐 그거 사실 따지는데 1년까지 뭐 걸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좀 전에 말씀드려서. 말씀 파도도 지금 계속 네. 거래 정지 상태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도 길 것 같은데 따지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근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뭐 어떤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그렇죠. 뭐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어필을 하니까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업 좀 상장 좀 그만 그렇죠.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이거가 자꾸 이게 이제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자꾸 기업 쪽으로 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제도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기업들을 아예 걸러버리면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상장 단계에서. 근데 되잖아요. 그걸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뭔가 이런 식으로 포장지를 하게 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기술특례 상장 자체 제도 자체를 없애자? 또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건 구덩이 무서워서 진짜 장못당구랑 똑같은 거니까. 여하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의 이 뜻은 너무나도 좋은 뜻인데 시장이 건전화 측면에서 할 때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코스닥이 1,500, 2,000 가려면 시총 상위주들은 시총 최소한 15등까지는 적자 기업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고액자산가들, 현대차, 코스닥 150, 코스닥 150, 그다음에 ETF를 집중 매수했다. 네, 요거를 좀 첫 번째 이슈로 그러시죠. 거기서 자세히 다루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케빈 워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제 요 기사가 나와서 네. 우리 시장 괜찮네. 또 네. 우리 경제는 괜찮네. 반도체는 괜찮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근거가 좀 될 것 같아요. 1월 수출 159억 달러에서 반도체가 205억을 차지를 했다. 뭐 이거는 지금은 사실 뭐 반도체라도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25년도 1월달 대비해서 이제 2배가 좋아진 게 1월달에도 한 뭐 거의 배로 좋아졌죠. 계속 1월, 2월 연속 그 200억 달러를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반도체가 좀 끌고 나가면서 어떤 좋은 어떤 뭐 수출 쪽에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존도가 뭐 반도체에 너무 높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총에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뭐 엄청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종목의 시총도 좀 비중이 좀 줄고 수출도 좀 비중이 좀 줄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큰일 그거는 납니다. 아닙니다. 큰일 예. 납니다. 예. 그러면. 네. 대만 같은 데처럼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작년에 성장률이 7%가 넘은 나라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만이 경제가 너무 반도체 의존도가 높으니 굉장히 기형적인 경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논리에도 너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의식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아니, 반도체 이렇게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갈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네. 10억 이상 고액 계좌 순매수 상위. 네. 네, 지난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뭐 소액 계좌나 이런 쪽이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앞서가는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고액 계좌를 갖고 있는 쪽이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야 돼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참고로 증권사에서 이제 5억이면 이제 고액, 그다음에 30억 이상이면 초고액 계좌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10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뭐 현금으로 10억 갖고 있는 분이 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사실 뭐 땅이나 뭐 건물은 좀 많이 있어도 이제 10억 이상 게다가 그 10억을 다 증권 계좌에 네, 넣어놓고 그렇죠. 있는 사람은 더 준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투 기준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코덱스 이제 이건 레버리지는 아니고 한 배짜리죠. 150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를 두 번째로 많이 샀고 레버리지를 세 번째로 많이 샀고 은선물은 제가 봤을 때는 고점 잡은 거예요. 네,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은선물 옆에 이제 H라고 써 있는 건 해지한 거죠. 해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환율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타이거 코스닥 150, 이제 바이오, 삼성 밑에는 이제 종목들인데 삼성중공, 하이브, 이스페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종목들을 산 것들은 지난주에 이제 하락 구간에서 이걸 좀 약간 저점 매수를 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요게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종목들은 다 떨어졌을 때 샀습니다. 현대차, 뭐 삼성중공, 하이브, 이스페타, LG 에너지솔루션 나머지는 다 ETF인데 종목들이 다 하락했을 때 10억 저가매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그냥 남의 말 듣고 그냥 그래요 하고 사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네. 예. 현대차, 삼성중공, 하이브, 이스페타스, LG에너지솔루션. 네. 다들 좋은 종목들입니다, 정말. 다들 그다음에 모멘텀들이 다들 있는 종목들이고. 근데 ETF는 올라가는 걸 사고. 딱 그렇게 구분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장 가볼까요? 이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미래에셋에서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 이제 미래에셋 HTS에서는 발표를 안 하고 미래에셋 MTS에서 보셔야 되는데 미래에셋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상위 1%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이 주식 잘하는 사람들 얘기네. 제일 진짜.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거를 도대체 왜 사지? 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리스크 있는 걸 이렇게 많이 산다고? 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네, 예. 이건 이제 MTS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보면 이제 미래에셋 계좌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최고 상위 1%의 수익률을 내는 분들, 이제 이 변동성이 중요한데요. 왼쪽에 이제 이 종목이 지난주 대비해서 순위에서 얼만큼 오르고 떨어졌나 보시면 되는데 삼양식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10위권에도 없었었는데 지지난주까지는 10위권에도 없었었는데 삼양식품이 지난주에 수익률 높은 분들이 상위 매수 1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LGCNS를 LGCNS 이제 3위로 이제 올라왔었고 지난주에 6위였었죠. 네. LG전자가 6계단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6계단 올라왔고 그다음에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뭐 그냥 개별주니까 특별히 의미 안 두셔도 되고요. 네. 또 보면은 일단은 뭐 기아차가 좀 밀렸고 작은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근데 거래량은 이게 다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 오킨스도 사실 뭐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주목 못 받던 테스트 쪽인데 소켓 쪽인데
최근에 좀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현대차, 기아차 뭐 있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삼양식품이 뭐 최고 1위로 올라왔다는 게 좀 약간 뭐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 삼양식품에 대한 리포트가 좋은 게 뭐 요즘에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처럼 막 보름 동안에 막 70% 올라가고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왜 1등이 됐는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좀 여러분들도 재밌게 지금 현재 리스트에 있는 종목군들 떨어진 종목군들 말고 이제 순위가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 이건 지금 LG전자가 6개 단위나 올랐고요. 삼양식품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의미가 있고 캔코 아에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G CNS 이렇게 적어도 3계단 정도 좀 꽤 많이 오른 그 종목들을 보면 그러네요. 네. 캔코 아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사에 제가 본 기사로는 얘네가 그 브레이크트루 서밋이라고 그러던가요? 하여간 미국의 우주항공 뭐 방산 이쪽 하여간 좀 그 큰 기업들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 미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라라고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멤버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캔코 아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우주 방산 항공 이쪽 관련돼서 미국의 큰 기업들 그쪽에 빅테크들이 움직일 때 이제 그 공급망에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뭐 그런 얘기겠더라고요. 근데 뭐 참석한 건 맞은 거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뭐 어쨌든 네트워크가 대단히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뭐 더 코멘트 하실 거? 관심주 가시죠. 가시죠. 네. EST 이것도 네.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네. HPSP랑 이제 뭐 굉장히 앙숙지간인 기업입니다. 고압 어닐링. 네. 왜 HPSP랑 앙숙이냐면 서로 특허 분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죠. 고압 어닐링 요거 같이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1심에서는 그 HPSP가 뭐 이기는 분위기였었고 이제 그 후에 진행된 거는 이 특허 범위를 상당히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T도 이 HPA라고 하는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돼서 이제 수주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어졌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기도 했었죠. 일단 기업 개요 보면은 이제 열압력 지역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이 하는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이제 접히는 UTG라고 하는 그 부분, HPSP의 특정 분쟁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됐다. 요거는 이제 HPSP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수주를 못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게 풀린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최초 125매 고압 어닐링 장비 수준 이제 125매는 이제 그 웨이퍼 125매를 한꺼번에 어닐링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어닐링이라는 건 이제 그 웨이퍼가 각종 공정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 치유하는 거거든요. 힐링 그렇죠. 열로 이제 우리가 따뜻하게 피고 탈 때 데워준다, 온탕 들어가듯이 네. 약간 그런 거로 보시면 참 대단하네요. 딱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거는 수소를 고압으로 때려서 따뜻하게 해서 네. 이 웨이퍼를 이렇게 상태를 좀 네. 좋게 만들어주는 네, 네, 거다, 보호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125매는 웨이퍼 125장을 한꺼번에 네. 어닐링을 하는 거다. 네. 그리고 HPS와의 이 어닐링 장비 관련된 이슈, 그 법정 분쟁 이슈가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다.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되게 관심이 가네요. UTG.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ST 매출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도 하고 네, 디스플레이도 하는 디스플레이도 부분이라 하고. 이제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이건 큰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이쪽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수주를 하느냐. 글로벌 제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뭐 글로벌 제조사가 이제 어딘지는 뭐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뭐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중국 애들은 아닐 것 네. 같고. 그러면은 뭐 셋 중에 하나니까. 원래 HPSP가 양쪽 다 들어가죠. 독점이었죠. 그다음에 독점. 그동안에 독점. 그러니까 양쪽 다 네, 독점.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EST가 이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얘가 HPSP가 독점을 하고 있던 두 또는 세 메모리사 중에 하나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사실 이거 의미가 네. 있겠네요. 근데 HPSP도 이 특허 분쟁이 해소된 게 수혜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막 걸었기 때문에 네. 수주를 못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두 회사 모두 좋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아이고, 차트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는 뭐 사실 굉장히 못 올라간 측면인데요. 그러네요. 저 왼쪽에 이제 그 앵커 계신 쪽에 점화가한 부분은 이제 그 1심에서 패했을 때 이제 점화가 갔다가 이제 잘 해결이 됐고 그동안에 이 HBSP의 주가와 어떤 실적을 발목 잡았던 부분은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최근에 오,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굉장히 수급은 뭐 화끈하게 올라가네요. 타이트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장비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장비주들은 수요가 있을 텐데 좀 덜 오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EST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UTG 그 폴더블폰 그 강화 유리, 내가 이쪽도 좀 모멘텀이 있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